자, 우리 지난주에 그 HR도가 웬만큼 다 끝났었지. 혹시 그 중에 우리가 그 필기 한번 잠 보자. 어디까지 있는가? 어디까지 있는가 보자. 보자. 깨끗한가 보네. 하고. 그래. 자, 그러면 그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결성만 잠깐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게 되면 주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선은 정의 두 가지 기준을 먼저 만족을 해야 이것을 주결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2번, 3번을 펴야죠. 그거는 2권, 3번을 펴야죠. 우리 지금 천문하고 있는 중인데. 맞네? 네, 맞죠. 자, 그래서 그 주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선 뭐냐면 한 가지는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을 한다. 들었죠?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주결성이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안정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 조건 두 가지를 만족을 해냅니다. 특히 두 번째에서 말했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역합 평형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뒤에서 오늘 문제풀이 하고 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각 단계별로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상에서 무엇이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결성이라 하게 되면 뭐 기타 등등 여러 쭉 나온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 질량이니 광도니 온도니 이런 게 쭉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우선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9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새까만 글씨로 뭐가 쓰여 있냐면 별의 반지름하고 평균 밀도 비교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별의 반지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작은 게 백색 외성, 그 다음 주결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초거성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별의 밀도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HR도에다가 별의 위치를 딱 점을 찍어서 쓸 때 반지름하고 밀도는 쉽게 비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HR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별의 종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자, 22페이지 잠깐 넘어갑시다. 22페이지. 거기에 기본 개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적용 문제가 있을 것인데 먼저 기본 문제를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2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잘 풀리나? 풀려? 동영상 촬영할 때마다 한 절로 들어가. 앞으로 있네. 자, 그러면 22페이지,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조용히 해. 자, 1번 문제. 자, 세 가지의 스펙트럼 종류를 각각 해보시오라는 것인데, 우선 빛의 세기하고 파장의 관계이죠. 이게 지금 플랑크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가는 그 중간에 아무것도 끊이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게 되고, 나와 같이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중간중간에 까만색 선이 가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쭉 빼먹었다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 다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특정 영역에서만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출 스펙트럼. 자, 두 번째 문제, 별의 분광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재치게 나오려고 하는데 미안해요. 자, 찜찜해. 자, 두 번째, 별의 분광형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우선은 옳은 것. 자, 기억 태양의 분광형은 GT5형이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그 광도 계급은 기억을 헷갈렸습니다. 1A, 1B 뭐 쭉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광도 계급과 같은 경우에 뒤에 1이 붙었다. 그러면 이것은 초거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3이 붙었다. 그러면 적색 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가 되면 주계열성,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7이 된다. 그러면 백색외성.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처음에 천문 처음 하셨을 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같이 묶어서 좀 정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태양과 같은 경우 문제 풀 때 태양이 이제 기준이 잘 되기 때문에 태양에 관련된 것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태양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우선 표면의 온도는 약 6000켈빈 좀 되고 있죠. 6000켈빈 되고 있고 이 6000켈빈에 해당하고 있는 분광형은 G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G0, 1, 2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가 되고 있는 G2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0켈빈에 해당하는 그 온도를 가졌을 때 최대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 영역이다 가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가시광선 내에서 람다 맥스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과 같은 경우 절대 등급을 따져보게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4.8등급 근데 계산이 편하게 5 절대 등급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겉보기 등급, 태양의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20등급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겉보기 등급은 문제를 안 나오니까 그건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한 18등급 나오는데 그냥 숫자가 애매하니까 그냥 20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에 관련된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라 하게 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한 가지로 쭉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절대 등급이 크네 작네, 뭐 강도가 크네 작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비교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묶었던 것이 뭐냐면 A형에 관련된 별들을 쭉 묶었었던 것들이지. 그래서 A형이라 하게 되면 표면의 온도는 약 10,000켈빈 정도 되고 있는 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색깔로 구분한다면 얘는 흰색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이 흰색으로 되고 있는 얘와 같은 경우가 색지수로 따져봤었을 때 B-V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또는 사진 등급 빼기 눈으로 보는 등급, 안시 등급을 하게 되면 이것도 0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랑크 곡선을 봤을 때는 이렇게 대략 보게 되면 거의 좌우 대칭을 하게 되는 요거나 요거나 면적이 거의 비슷한 이런 별.
그 다음에 A형과 같은 경우가 중성수소 H1의 흡수선이 제일 강하게 나오더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A형이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색지수가 0인별이라게 되면 아 0이구나 그러면 흰색이고 많켈빈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지금은 이거를 갖고 막 대단한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요렇게 묶여 있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기억은 맞겠고 니은 별준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라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가 다를 것이다.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 세기가 우선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맞겠죠. 근데 여기서 좀 엄밀히 따져보자면 흡수선의 위치와 같은 경우는 원소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정확하게 뭐 온도에 의해서 된다라고 보는 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 분광의 O형인 별은 붉은색이고 틀렸죠 벌써. 그 O형부터 마지막 M형까지 청색부터 적색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귿은 반대로 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리을 분광형과 밀접한 관련있는 물리량은 별까지 거리가 될 것이다. 분광형 그러면 온도를 말하고 있는데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분광형보다는 오히려 광도가 거리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몇 가지 관계도 기억나지? 밝기는 거리 제곱 반비례하고 있다. 그 다음에 2.5의 n승으로 이제 밝기 차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요렇게 별이 있는데 여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만 첫 번째 그걸 보게 되면 얘는 우선은 그거죠.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기 때문에 시그마 T4승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온도 4승, T4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2번 단위 시간 동안 전체 표면에서 라고 하게 되면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량 곱하기 표면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T4승 곱하기 9의 표면적 4파이R 제곱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별의 반지름을 이렇게 나타내 보시고 하는 것인데 보통 별의 반지름이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얘네들은 온도 제곱분의 루트 밝기로 대략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더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식을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요 할tem에 나와 있는 답지에 있는 거와는 다를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관계식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여러 가지 물리량인데 자 1번 H할때에서 가로축 물리량 그러면 온도에 관련된 것들이지. 그러면 쭉 봤을 때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분광형 두 가지가 온도에 관련된 물리량 라고 봐. 그 다음에 세로축의 물리량 그러면 광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밝기. 그러면 나 광도 그 다음에 사 절대 등급 이 두 가지가 세로축 물리량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H할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지난주에 다 정리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H할도를 나타낸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요것들의 별의 종류라고 하게 되면 A처럼 온도 상관없이 H할때 제일 위에 있는 별 제일 큰 별 초고성이지. 그 다음에 B가 어디였어? B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C는 적색 거성 그 다음에 D는 A형 근처에 있는 별이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백색 외성. 자, 두 번째 문제 표면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라는 것인데 그러면 B, D, C, A 요 순서가 될 겁니다. B, D, C, A 왼쪽에 있는 것부터가 온도가 제일 높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등급이 작은 것부터 다른 말로 제일 밝은 것부터 라는 뜻이죠. 그럼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쓰시면 돼요.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 제일 큰 건 누굴까? 반지름 제일 큰 거. A.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D. 이렇게.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어머, 이자들 봐라. 근데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진짜. 자, 이 네 개 중에서 밀도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예? B? D. 그러지요. 그러죠. D. 그러면
요 네 개 중에서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별은 D. O. 어떻게 D.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 할 내용이니까 우선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게 했던 개념 문제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앞에 써놨죠. 다음 주 숙제입니다. 23페이지부터 거기 적용 문제, 개념 적용 문제가 있을 것인데 27페이지까지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10개니까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꼼꼼하게 풀고 정말 자음과 모음을 다 분해해가면서 봐서 풀어도 30분이면 다 풀어.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숙제 안 해오시면 알죠? 알지? 어떤 참사가 벌어질 것인지. 다음 주에는 카메라가 있기를 다음 주엔 카메라가 없을 겁니다. 이따 하더라도 꺼버릴 거야. 자, 우선 그러면 28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28페이지. 자, 2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별의 진화에 대한 것이 나와요. 별의 진화. 자, 그런데 이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체 개괄적인 것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별의 진화 단계, 그러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돌아가시는가를 우리가 쭉 볼 건데 그 진화 단계를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 주계열 단계, 그러니까 주계열의 전 단계,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 그 다음에 주계열 뒤에 오는 후 주계열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세 개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우선은 전 주계열 단계는 별이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시기입니다. 수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계열 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때 후 주계열 단계는 별이 크게 팽창을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반지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그냥 우선 이렇게 보도록 하자.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단계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별이 100년을 살았대. 그러면 보통은 주계열 단계에서 한 90년을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년 갔다가 전 주계열 단계와 후 주계열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후 주계열 단계가 보통 5년에서 한 6년 정도가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전 주계열 단계는 되게 짧습니다. 기껏해 정말 길어봤자 한 5년. 근데 보통은 한 3년 정도만 살다가 돌아가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봤을 때 가장 긴 게 누구냐? 주계열 단계. 그 다음은 후 주계열 단계. 그 다음은 전 주계열 단계. 이렇게 머무는 기간을 봤을 때 얘가 가장 길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의 진화 과정상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주계열 단계가 가장 긴 거니까 요게 문제 잘 나오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옵니다. 거의. 왜냐하면 특징이 많이 없어요. 안정적인 상태로 꽤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경우는 크게 특징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로 중요한 것은 누구냐? 아무래도 이 후 주계열 단계가 돼야겠죠. 얘는 너무 짧고 얘는 그나마 좀 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전 주계열 단계는 큰 특징이 없지만 후 주계열 단계는 특징이 단계별로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 중요도로 본다고 하면 후 주계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놈이고 그 다음은 요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도로 따져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28페이지에 별의 탄생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른 말로 뭐냐면 전 주계열 단계입니다. 자, 전 주계열 단계라고 하게 되면 별을 만드는 단계인데 우선 이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 사진 나와 있죠. 이런 식의 성운이 먼저 필요합니다. 성운이 필요한데 이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주에 떠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걸 다 통쳐서 성간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간물질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상태를 성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간물질은 주로 누구로 되어 있냐면 크게 기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먼지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체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소라든지 헬륨과 같이 우주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원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들은 탄소 알갱이로 되어 있거나 탄소 덩어리 아니면 규산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산염이라 하게 되면 되게 고급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암석 부스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먼지 기체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뭉쳐서 구름처럼 되어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운과 같은 경우가 거기 있는 사진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망원경을 딱 찍어서 봤는데 아주 잘 보이는데 그러면 기체가 많다는 걸까? 먼지가 많다는 걸까? 먼지가 많다는 얘기지. 기체는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아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성운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성운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서 별이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얘가 우선은 갖고 있는 질량이 있을 겁니다. 성운이. 그러면 안쪽으로 얘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 힘을 쭉 잡아당겨서 안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요 힘을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얘가 갖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성운이 갖고 있는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밀도가 클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쭉 뭉치잖아. 그러면 내부로 콕콕 이렇게 막 이렇게 압축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팽창하려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보통 기체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복사압이라고 하거나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성운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뭉쳐가지고 이만한 별인 원시성이 되려면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기체압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커야겠지. 그래야 꽉 뭉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기체압보다 얘가 더 커야지만 얘네들이 쉽게 얘가 뭉쳐서 이런 식의 별 하나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 성운이 뭉쳐서 별이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원시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야. 그런 그 별을 만들려면 얘가 힘이 커야 되고 얘가 힘이 작아야 되는데 그때 중력 수축 에너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성운이 갖고 있는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밀도의 성운이어야지만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밀도의 성운이어야지만. 그 다음에 수축시켜서 이렇게 별을 만들려고 하는 방해하는 힘은 기체압이지. 근데 이 기체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압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압이 작아지려면 얘보다 작은 힘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저온이 돼야 이 바깥을 밀어내려는 힘이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과 같은 경우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기체압이라는 두 가지 힘의 관계에서 얘가 더 커야지만 꽉 뭉쳐서 원시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웬만큼 다 정리됐습니다. 전 주기열 단계에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조건 두 가지 필요한 거야. 조건 두 가지. 그 조건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아니야, 죄송할 건 없어. 그냥 묻는 거야. 자, 방금 질문한 거에 답을 해주세요. 촬영 중인데 학생 빨리 얘기해.
자, 별을 만드는 조건 두 가지. 패스?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 마찬가지야. 괜찮지? 괜찮지? 괜찮니? 괜찮아? 곧 돌아가시겠네. 눈에 막 휘버덕거리면서 막 흰자가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 진짜. 자, 다시 별이 만들어지려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야 되고 기체압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지려면 이게 이 성운의 밀도가 높아야 되고요. 반대로 별을 만드는데 방해하는 힘이 기체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고밀도, 저온, 일대만 별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성운이 고밀도하고 저온이었을 때 별이 잘 만들어진다. 지금 벌써 한 10번째 가까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밀도, 저온일 때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별의 크기가 수축한다, 일정한다,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힘으로 지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기체의 관계 중에서 아무래도 요 힘이 더 커야지만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별이 더 크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열 단계에서 이 크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힘이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크기가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후 주기열 단계에서 별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의 관계 중에서 얘가 더 커져야지만 아무래도 별이 팽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봤을 때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별이 갖고 있는 질량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항상 고정된 값입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대. 왜? 기체압이 다르니까. 내부 온도가 계속 단계별로 달라지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내부 온도가 좀 낮다가 어쩔 때는 내부 온도가 높다가 그렇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내부 온도는 후 주기열 단계일 때가 가장 높아요. 별의 내부 온도는 후 주기열 단계였을 때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약 고등학교 내신이면 정말 참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가 아니에요. 자, 뭐냐면 성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종류를 잠깐 볼 겁니다. 성운에 대한 종류. 자, 성운과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요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운 안쪽에 아주 뜨거운 별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근처에 아주 뜨거운 별이 있었을 때 거기서 오는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이 성운이 흡수를 해버립니다.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성운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에서 온 에너지를 지가 흡수한 다음에 바깥으로 방출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성운을 뭐라고 그러냐면 발광성운이라고 합니다. 발광성운. 이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발광성운. 이런 발광성운의 대표적인 것이 누가 있냐면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이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운에 어떤 빛이 들어갑니다. 어떤 별빛이 들어가요. 그때 이 별빛이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별빛이 들어갔을 때 얘를 구성하고 있는 별빛의 파장을 보게 되면 단파도 있고 장파도 있어.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파란색, 빨간색이 있으면 단파는 누굴까? 다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자, 그렇죠. 요즘에 뒤에 아무도 없지? 있는 너야. 자, 가시광선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 누가 더 단파일까? 이지선 나야. 찍어봐. 조용히 해. 다 앞에 다 봐. 다 봐. 너만 얘기해.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나 동영상 때문에 널 지금 해칠 수가 없다. 자, 다시 질문할게.
가시광선에 파란색, 빨간색이 있어. 타장이 짧은 건 누구? 저럴 줄 알았어요. 어우 씨. 파란색이죠. 파란색. 정신 차리자. 우리.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 파란색, 빨간색 섞여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파란색은 단파로 막 들어와서 여기서 산란반사를 막 미치듯이 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빠져나가 이렇게. 파란색은. 그리고 빨간색은 쑥쑥쑥 들어가서 그냥 쑥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이 서문을 보잖아? 그러면 파란색을 보일까? 빨간색을 보일까? 파란색을 보여야겠지. 빨간색은 벌써 지나갔고 파란색 산란반사 되면서 우리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문을 파란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이 뜨거워서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 단파의 가시광선만 산란반사해서 우리가 볼 때 파란색으로 보이더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서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빛을 반사 산란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반사서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사서문. 이런 서문도 있습니다. 자, 서문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어떤 별빛이 쭉쭉쭉 이렇게 막 와요. 별빛이 막 오는데 이 서문이 워낙 고밀도야. 그러면 뒤에서 오는 별빛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해당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빛만 이렇게 지나가고 이 서문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뒤에 있는 것이 안 보일 때가 생겨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서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서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주는 깜깜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별빛을 막아버리려면 그냥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흑서문. 자, 그 발광성은 아까 이 것처럼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 다음에 반사성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황소 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암흑성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말머리를 닮아 있는 말머리 성운. 이것도 오리온 자리에 있는 성운이죠. 그래서 그 발광 성운이다, 반사 성운이다, 암흑 성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했냐?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밀도 저온의 성운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도 대략 고밀도가 저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우선 발광성과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를 했습니다. 빛을 흡수를 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빛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저 성간물질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이면서 왜냐면 이걸 흡수했을 만큼 밀도가 빼곡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 성운 자체의 온도가 높아요. 고온의 성운이 됩니다. 반사성운은 빛이 통과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저밀도의 성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흡수한 게 없지. 그러면 성운 자체의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암흑성운은 좀 달라요. 암흑성운은 뒤에서 오는 별빛을 막을 정도로 저 성운이 빼곡한 겁니다. 그래서 고밀도의 성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을 흡수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지. 고밀도 저온일 때 별이 잘 만들어지는 것인데 발광성운은 고밀도인 것은 만족하지만 고온이 생성 조건에 안 맞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온은 조건에 맞지만 저밀도라서 조건에 안 맞는 것이지. 얘는 고밀도이면서 저온의 성운이기 때문에 별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잘 만들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말머리 성운과 같은 암흑성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지금 2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독수리 성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독수리 성운과 같은 경우가 뒤에서 오는 별빛을 막을 정도 상당히 깜깜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암흑성운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얘는 되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파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한결 다 뭉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성운들 중에서 어디에서 그러면 별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오른쪽에 쬐까는 사진 있잖아요. 쬐까는 사진.
그 체크한 사진의 빨간색 원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 원 안에 이 성운의 끝자락에 성운이 말려 들어가면서 별이 수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뭐 생뚱맞게 가운데서 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운의 가장자리 뾰족한 부분에서 별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는 위치도 우선 잘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 주기열 단계에서 우선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이렇게. 근데 지금 시간이 거시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전 주기열 단계 그 뒷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